오늘부터는 우리 한국 불교 이야기에서 잠시 좀 내려놓고 제가 불교의 명상에서 한번 제가 이제 좀 우리 지금 분들이 궁금해할 이야기, 제가 너무 이게 교리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우리 불교의 현실에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정말 이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이야기를 시리즈로 쫙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리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점찰법표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점 한번 봐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명리 사주, 흔히 풍수 이런 것은 푹 빠져 있었었고, 어릴 때에는 원체 이렇게 동네에서도 유명한 이렇게 신기가 있는 막 이런 거에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근데 저는 별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이게 뭔지가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것이 출가하고 불교의 어떤 심소, 그래서 마음을 분석한 것들을 보면서 이걸 이렇겠구나라고 보고서 점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점 보고 하는 신비로운 걸 부정하신 게 아니고 그런 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 삶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괴로움을 주는 것이지 행복을 향해 가고 주인공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 이야기해서 꿈이라는 것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TV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심리학자 무슨 교수 하시는 분들이 꿈이 미래를 볼 수 있어, 이게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비판했잖아요. 제가 비판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한다면, 꿈을 꾼다는 게 뇌에 가소성이 있어서 우리가 잘 때 눈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게 자는 동안 한 7시간 동안에 멈춰 있으면 다른 부분이 영역에 침범해서 장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이 잠시 이렇게 자고 있어도 이러한 감각이라는 부분에서 활동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현대 뇌과학에서 꿈이라는 걸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서 막 그림 그리는 게 무엇이 그림 그릴까? 그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 과거 동안에 이렇게 저장되어 온 감각이라는 부분이 탄심, 진심, 가래라는 부분으로 이게 딱 저장돼 있다가 꿈이라는 부분은 그림 그려질 때 얘가 그림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업의 작용, 내가 기억되어 있는 습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습이라는 것도 업이에요. 모든 것이. 이것은 가래라는 감각이 저장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의 행위로서 작용될 때, 즉 행위라고 하니까 그런데 수상 행위라는 것으로서 저장되어 있는 이러한 기운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전생을 보는데 무슨 내가 왕자였어, 뭐였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나리오로 써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운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업력이라는 게. 그것이 현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는 의식이 뚝 떨어져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것이 작용하면서 지금 과거 내 가장 가까웠을 때의 감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작용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잠이 깊이 갔다가 낮게 갔다가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게 작용할 때 이것이 의식이라는 쪽에서 기억이 남아있으면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꿈을 꿀 텐데 저는 꿈이 기억이 거의 못해요. 왜 못할까? 어릴 때는 저도 꿈을 꿨는데 요즘엔 제가 꿈을 안 꾸거든요. 안 꾸는 게 자랑스럽다 뭐를 떠나서 저는 이게 조금 좀 무언가가 기억되는 부분이 조금 약한 거죠. 그런데 무언가 글을 쓰거나 뭘 해서 새벽에까지 하다가 잠시 하면서 낮에 잠시 이렇게 잠들게 되면 저도 이렇게 꿈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헛잠, 이렇게 좀 얕은 잠을 자게 되면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오래 안 가고, 별로 저는 꿈이라는 것을 크게 중요시 안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꿈도 내가 업이라는 부분이 과거의 업이 지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모습이 미래를 이루고 갈 거 아니에요, 꿈이.
그래서 업이라는 것이 이게 작용을 하면 나의 업과 누군가의 나하고 가장 관련 있는 업이 이렇게 감응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첫눈에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 라고 느껴지잖아요. 이게 업이 서로 감응하는 거거든요. 경험이 많다는 것은 업이 그만큼 많이 어떤 경험 속에서 저장되는 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어떠한 일이 작용하는 것에 맞닥뜨려서 그 중에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뭐 큰 사건 없이 살아가는데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무언가 업이 있으면 이 나의 잠잘 때 얘가 크게 작용하니까 아주 크게 이렇게 딱 비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조상이 보인다, 꿈에 이렇게 한다, 그럴 땐 조심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저도 이렇게 신도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봤을 때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자비로움도 잘 베풀고 하신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꿈이 그러니까 조심도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안 좋은 거 잘 극복하시고 이럴 수 있으니까 현명하게 잘 대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절에서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고 선업을 일으키는 모습이 모르는 분이 이렇게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꿈을 잘 몰라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모르면 그분이 어떤지 모르고 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내 이야기가 맞았다. 뭐 꿈에 조상이 보였는데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명상도 하고 나를 바꿔가는 평소에 그런 수행이나 어떤 그런 불자로서의 모습이 없는 분인데 내가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했는데 그분이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나의 말에 딱 얽매여가지고 꿈에 얽매여서 나를 바꾸지 못하고 업식에 얽매여서 그냥 살게 되는 거죠. 이것만큼 무량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나쁜 짓을 저질러도 스스로가 나쁜 짓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바꿔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나쁜 일이 나쁜 것인지 모르고 저질러 가는 사람은 악업을 짓고 하면서 그거를 바꿔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 죄가 무량하다. 그거랑 똑같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수행을 하고 복을 짓는, 그래서 배려를 하는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나의 미래의 업을 바꿔가는 거야 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꿈이 그래라고 이게 맞아라고 거기에 딱 걸리면 나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이 현상계에 끄달려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저는 무량한 악업을 짓는 거죠. 이것이 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를 보고 아니면 타로를 보고 그것이 우리 인류사에 무언가 하늘이나 아니면 어떤 현상들, 자연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미래를 맞추고 이야기한다는 건 인류가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억되는 어떤 역사 속에서 꾸준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서양엔 타로가 있고 우리는 뭐 사주팔자가 있고 뭐 음양오행이 있고 뭐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 보는 모습들도 있고 그런 흔적들이 쫙 있는 거죠. 그러면 점이라는 것이 100% 안 맞으면은 지금까지 안 남아 있겠죠. 그런데 맞춘다는 건 뭘까? 불교식으로 하면 업이 그런 작용이 강하게 하니까 미래도 그 업의 작용으로 우리는 과거의 모습이 모습을 보이는 거고 지금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일 거니까 그 업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모습이 해석되고 미래도 해석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무속인이 뭐 신기가 생긴다 그래서 미래를 맞춘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은 업만을 강하게 만들어 의식은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감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맞추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맞추겠어요? 업대로 사는 사람은. 업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 업의 기운만 딱 보고 읽으면 100% 맞춰요. 100% 맞춰요. 못 맞추겠어요. 업대로 사니까. 그런데 업대로 사는 사람을 업대로 살게 내가 계속 잠본다고 만들고 있다. 저에게는 얼마나 많은 무량한 악업을 짓는 것이 될까요? 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 보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선업을 짓고 배려하고 자비로움을 통해서 본인의 업을 선업으로 바꾸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움을 일깨워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맞춘다고 하는 것, 지금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이 사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한 쪽에서 출가하기 전에 있어 봐서 알아요. 그렇게 젊어서 유명하게 돈 잘 벌고 잘 맞춘다고 하는 분들 노년에 행복한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비참해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미래를 본다. 연기의 지혜.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로움과 보살심. 그래서 나를 바꾸는 수행. 이것이 된 분이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고 좋은 걸 이야기해서 바꿀 수 있게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래저래 이야기해서 잘 맞추니까 대단한 것 같아. 이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 이야기할 때 이것이 뭐 미래에 잘 맞추고 100% 의미가 있습니다 하는 걸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거 불자 아니에요. 이분도 불자 아니에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이분이 아무리 박사다 뭐다 할지라도 악업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거예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현명한 거 아닙니다. 절대. 제가 무슨 박사학위 받았다고 제가 현명하겠어요? 그건 박사학위예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현명하다는 건 불교에서 이야기할 땐 연기의 지혜를 알아서 나를 바꿔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스스로가 바꿔가고 있을 때 현명한 거지. 그래서 점이라는 거, 점찰, 점 보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점 안 봐줍니다. 제가 아는 분 우리 절에 와서 하시는 분께는 제가 점 봐줄 때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사세요. 보살심 이루세요. 보살님 지금 화나는 거 전생의 업이니까 그분이 못된 거 아닙니다. 전생에 본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점이에요. 진정한 점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